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8페이지 21번. 8페이지고요. 자, 남반은 21번 해놓으세요. 21번부터입니다. 번호가 21번. 이번 시간에 강의할 제목은 특강 자료 8페이지 21번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21번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던가요? 이제 성능 위주 설계 대상.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소방시설을 막 무조건 법률에 따라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방공학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렇게 설치하겠다. 설계를 하더라도 그럼 연면적도 고려하고 높이도 고려하고 청수도 고려하고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 하는 것만 해당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신축입니다. 신축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거는 해당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축만. 신축하는 것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신축만.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을 짓더라도 이 건물이 지금 신축 건물이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에 성능 위주 설계로 해서 이제 뭐다? 소방시설을 설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부터 봅니다.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아파트 등은 제외다. 그리고 50층 이상이나 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초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 번호하고 틀려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번호랑 이 번호는 관계없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우리가 층수가 몇 층을 말합니까? 50층 이상이죠. 이럴 때 층수 잴 때 지하층을 포함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우리가 건축법에는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층수 잴 때는. 그러니까 지하층 제외죠. 그리고 높이는 여기다 4를 곱하는 거예요. 4. 그럼 높이는 4를 곱하면 200m 이상이 되죠. 그럼 초고층 아파트는요,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높이가 층수는 50층이 안 되는데 높이가 200이 너무 이상이 되면은 요거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 성능 위주 설계를 해서 설치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이제 두 번째는 연면적이 20만 이상이거나 고층 건물. 그럼 고층 아파트라고. 이번에 고층 아파트 하면 안 되고 고층 건축물입니다. 고층 건물. 이때는 이제 고층이라는 거는 일단 층수는 몇 층이죠? 30층 이상이죠. 그 다음에 높이는 4를 곱하니까 120m 이상입니다. 아파트가 안 붙습니다. 아파트 이미 들어갔죠? 들어갔죠? 한 번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아파트 등은, 아파트 등이라는 게 아파트를 말합니다. 왜 아파트 등이라고 했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건축법에는요, 원래 아파트 공동주택은 다른 시설을 위락시설하고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파트는 최고 위에 예를 들어서 여 위에다가 위락시설 있죠? 요거를 같은 건물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근데 이 아파트가 무슨 층일 때만? 초고층 아파트일 때는 이렇게 위락시설하고 같이 설치가 돼요.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위락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 등이라 하거든요. 등. 그러니까 아파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아파트 등은 이제 초고층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잖아요. 고층 건물인데 이 아파트 등은 여기 초고층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층수는 이때는 이제 지하층을 포함합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지금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2번이 1번으로 제가 설명했고 1번을 아니 어디 갔어요? 3번을 지금 설명하는데 3번이 2번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다시 넘어가서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세 번째가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죠? 예.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여기서 연면적이 20만 이상이라도 아파트는 한 번 나왔잖아요. 한 번 나왔으니까 계속적으로 아파트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아파트 등은 제외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가 나오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가 나오면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제외된다 말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연면적이 3만 이상인 철도, 철도, 공항시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이잖아요, 시설.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연면적이 3만이 넘어. 3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이게 만약에 철도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뭡니까? 도시 철도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공항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공항 시설. 이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는 시설의 규모가 연면적이 3만인만 넘으면 해당된다. 3만인만. 그죠? 연면적이 3만 이상만 되는 철도, 도시 철도 시설, 공항 시설이 해당될 때는 성능 유지 설계 대상을 해서 우리가 소방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5번이 이제 이게 5번 여기 5번이죠. 5번이 요게 신설된 겁니다. 신설. 새롭게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된 거죠. 개정이 된 겁니다. 창고 시설 중에서 연면적이 10만 이상. 자, 창고 시설은 연면적이 얼마만 넘어도 10만만 넘어도, 그죠?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더라도 성능 유지 설계 대상이고요.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합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은 창고 시설이라도 지하층의 개수를 봤는데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다. 지하층이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식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이 이상이 되고 그러면 또는입니까? 이고입니까? 이고죠. 엔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만. 요거는 이제 2개층 이상이 되면서 바합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죠?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거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죠. 요거는. 요렇게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죠. 모두 충족.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고 시설이 처음부터 연면적이 10만이 아예 넘든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되거나 아예 그럼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 이거로서 바합이 3만이 넘거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만족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뭐다? 성능 유지 설계를 해야 된다. 뭐를?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 성능 유지 설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하나의 건물에 영하 상년간이 10개 이상. 6번은 개정된 거 아니에요. 영하 상년간이 몇 개? 영하 상년간은 5개가 아니고 10개 이상. 10개 이상이고요.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그 다음에 6번 했고, 7번 보시면은, 지하 연계 복합 건물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지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하로 연계되어 있는 복합 건물.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삼각지역인가 뭐 이렇게 가보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건물이. 요것만 내려가면 지하철이 다니는 거예요. 바로 밑에는. 건물 밑에 바로 지하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건물 밑에. 요런 걸 갖다가 지하 연계 복합 건물이 된 거예요. 이 건물이 약간 그 건물 밖으로 벗어나면 바로 지하철 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은 지하 연계 복합 건물이다. 지하도나 지하철하고 연결되어 있죠. 요런 걸 지하 연계, 지하도나 지하철하고 연결되어 있는 복합 건물, 요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8번이 이제 신설된 겁니다. 수저 터널이 뭐냐면 해저 터널이 해저. 바다 해자, 물 수자. 그러니까 강 밑에 있거나 수저 터널이 뭐냐면요. 해저 터널도 같은 겁니다. 물 밑 있죠? 바다 밑이나 물 밑이죠. 물 밑. 물 밑에 터널의 길이가 5,000m 이상이에요. 터널인데 이 터널의 길이가 얼마죠? 길이가 얼마? 5,000m 이상. 5,000m 이상.
여러분들 5,000m는 5km 아닙니까? 5,000m가 5km 아닙니까? 5km. 5,000m, 1,000m가 1km죠. 예? 5km라는 뜻이에요. 5km. 터널의 길이가 굉장히 긴 거지. 밑에, 물 밑에. 그죠? 그래서 런던 있잖아. 런던에서 이제 프랑스 이제 넘어올 때, 예, 이게 해저 터널로 돼 있잖아. 다. 그죠? 아시죠? 예. 금방 넘어와요. 금방. 예. 저는 넘어간지도 모르고 넘어와 버리더라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요, 희망 하나, 그게 있어요. 다 시험 다 끝나고, 예? 이제 지금 뭐, 코로나 겪었잖아.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지금 해외여행 못 갔죠? 저는 코로나 되기 전에, 23개국 좀 다녀봤거든요. 코로나 되기 전에. 근데 이제 목적이 생긴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기 때문에, 틈만 나면 갔다 와야 돼요, 또. 예. 뭐,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해외에 가면은 문물을 기억해야 돼, 문물. 뭐 어떤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런 거 만약 우리나라 도입하면은 성공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어떤 시설이든 그러니까 머리 잘 써가지고 뭐 도입한 사람이 떼돈 벌잖아. 예?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배달의 민족 이런 애들이 힌트 얻어가지고 원래 그 배달의 민족 그거였다며 그 호텔 키 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며, 지배인이. 그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뭐 배달의 민족 만들었다며. 예? 앱 만들었다며. 하여튼, 이제 머리만 잘 쓰면 뭐 수십억 재산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뭐 관리사무소장만 할 거야? 그죠?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러려면 해외로 많이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터널 길이가 5천 이상이 되면은 뭐다? 성능 설계인데, 요게 신설된 겁니다, 신설. 새롭게 된 거예요. 예.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예요? 개정법. 그럼 개정이 뭐가 되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5번하고 뭡니까? 8번이 개정된 거예요. 예. 5번하고 8번이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관리사무소장님들도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왜? 개정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 갈게요, 22번. 22번은요, 임시 소방시설이거든요. 임시 소방시설이 우리 책에는 4개도 돼요. 4개만 되어 있습니다. 4개만.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까지만 됐는데, 그 4번의 가스 누설 경보기 있죠? 예, 그래서 신설된 게 그 4번의 가스 누설 경보기 동그라미 해놓고, 6번 있죠, 6번. 예, 여기 가스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누설 경보기. 그러니까 가스가 누설되면은 자동적으로 울리게 됐다. 경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이 6번이죠. 비상조명등이 6번이고, 그 다음에 7번에 여러분들 있죠. 이게 방화포라는 게 있어요. 방화포. 요 칼로 쓰니까 방화포. 요 세 가지가 이제 신설된 겁니다.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가 과거에는 4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7개로 늘어났어요. 그 중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7번. 방화포입니다. 방화포. 그럼 방화포가 뭔가 봅시다. 용접이나 용단. 용접이라는 거는요, 서 2개의 어떤, 물체를요, 접합시키는 게 용접입니다. 붙이는 거. 접합시키는 건데, 용단이라는 거는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잘라내는 거. 접합이 아니고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요걸 용단이라 그럽니다. 용단. 녹여가지고 잘라낸다. 용단. 녹여서 접붙인다. 용접이죠. 그럼 용단이나 용접할 때 뭐가 발생됩니까? 불꽃이 튀죠. 예, 저기 노래 제목도 이제 전정록에 불티라고 있어요. 하여튼. 예, 불티나게 이제 우리가 불티 있죠.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이나 불연성 물품으로서 초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방화포가 뭐 천입니다. 천. 예. 그 용접할 때 밑에다가 천을 깔고 이제 하잖아요. 용접해서 불똥이 튀어도 불이 잘 안 붙는 천이 있습니다. 예, 특수한 천이 있어요. 예,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방화포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점검인데, 자체 점검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를
작동 기능 점검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정밀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름은 종합 정밀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요. 기능이라는 게 없어졌어. 그리고 정밀 없어졌죠? 그럼 간단하게 작동 점검, 종합 점검 이렇게 됩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작동 점검, 종합 점검.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명칭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그러면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은 연 1회상 합니까? 연 2회상 합니까? 요거 두 개를 자체 점검이라고 그럽니다. 자체 점검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연 1회상 실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연 1회상 하는 게 자체 점검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 점검은 이제 그 오른쪽에 보세요. 종합 점검을 하게 되면 작동 점검을 안 해도 됩니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종합 점검의 점검 대상에서 이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1번 22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게 뭐냐면은 그 옆에 적어 놓았어요. 1번에. 1번 있죠. 22조 1항 1호. 이게 뭐냐면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 등이 새롭게 들어갔다는 거죠. 신설된 경우. 새롭게 설치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설치할 때는 무슨 점검해야 돼요? 종합점검해라는 뜻입니다. 종합점검은 1회상, 연회상 대상입니다. 자체점검 자체가 1회상이라는 거는 종합점검도 연 1회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2번은 뭐죠? 스프링클러죠. 그 3번은 물분무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이 5천 이상입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5천입니다. 5천. 5천 제곱미터 이상이죠.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요. 뭐 이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이 영업장이라는 것이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네 번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인데 이 영업장은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냐 이거죠. 요거는 2천입니다. 2천 제곱미터 이상이 들어가요. 여기 칼로 속에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재연설비가 설치되는 터널. 다섯 번째가 재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이죠. 자, 여섯 번째가 뭐냐면요. 여섯 번째가 공공기관 중에서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1000 이상.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상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가 설치된 것이죠? 옥자가 설치된 거, 옥자. 옥내 소화전 설비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옥자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암기하실 때 이렇게 됩니다. 암기할 때 1번만 빼놓고 보면은요, 1번. 1번 빼놓고 보면은 내가 몇 살 되면은 20살 되면은 다 제공해 줄게. 20살 되면은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20살 되면은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해 줄게. 요거 20살 되면은 다 제공해 줄게.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 설비, 다중이용 영업장, 재연설비, 공공기관. 20살 되면 다 제공해 준다. 근데 물분무 소화 설비는 5천 이상이고요. 다중이용 영업장은 2천, 공공기관은 1000입니다. 면적 보세요. 5천, 2천, 1000. 자, 20살 때 다 제공해 주는데 물분무 소화 설비는 2천, 5천, 5천, 다중이용업장은 2천, 공공기관은 1000이죠.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요,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나올 수가 있어요. 5천, 2천, 1000.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4번에 보면은 마지막이 아니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그럼 요거는 옛날에 뭐였냐면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화재 경계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경계지구를 시도지사가 정한다 했죠. 요게 없어졌어요.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화재 예방법으로 넘어가면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바뀐 거예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바뀌었어요. 강화지구.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제 1번 소방관서장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한 뭐를 화재 안전조사를 연 1회상 실시한다. 여기 안에는요, 첫 번째가 화재 안전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뭐냐면은 소방 특별조사죠. 예. 그럼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일선에 지금 원래 이게 지금 일선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제가 좀 해줘야 됩니다. 서비스로. 공짜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소방특별조사 명칭이 없어졌거든, 이거. 그리고 화재 안전조사로 다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게 명칭이.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기들이 강의 받을 때는 전부 다 소방특별 조사 이렇게 했는데 명칭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 명칭이 또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화재 안전조사로 살짝 바뀌었는데, 뭐는 똑같습니까, 이제? 연 1회상은 똑같죠. 예. 이 실시하는 부분은 실시 의무죠. 예. 그러니까 화재 예방 강화 지구를 누가 정합니까? 누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막 목조 건물이 밀집됐다든지 왜 유음 및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한다든지 목조 건물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시장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화재가 날 염려가 크죠. 그런 지역을 이제 시도사가 지정하는 것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재 안전조사가 소방특별조사예요. 요거를 연 1회상 실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관계인의 소방교육훈련은 연 1회상 실시할 수 있다. 요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소방교육훈련은 실시할 수 있다. 실시 가능으로 바뀝니다. 몇 회상? 다 같이 모르면 무조건 하고 연 1회상이야. 여기는 모르면은. 그래서 소방교육훈련은 연 1회상을 똑같이 가는데 위에 거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밑에 거는 실시할 수 있다. 가능으로 바뀝니다. 가능. 안 해도 그만이야. 법적으로 특별히 교육 안 한다고 해서 제재받고 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훈련은 며칠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관계인에게. 그렇죠. 요거 교육훈련은 10일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주라. 관계인에게 통지는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개정됐냐면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바뀌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화재 안전조사가 소방특별조사인데 이게 이제 그 화재 안전조사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교육훈련도 10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번으로 갑니다. 25번. 25번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도 있고, 특급이 있고, 1급 있고, 뭡니까? 2급 있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소방 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대상이 있고, 그죠? 쭉 있습니다. 있는데 3급까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특급은 초고층 아파트, 그러니까 50층 이상, 높이는 200m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파트 제외된다고 그랬고, 3번 보세요. 3번. 특급에서 뭐만 보면 된다고 이제 1번, 2번 나와 있고 3번은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잖아요. 요게 10만으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까 요거 보니까 뭐 생각나던가요? 성능 유지 설계. 성능 유지 설계는 초고층 아파트, 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20만이었죠? 요거는 10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바뀌었다는 거, 요게 개정이 됐습니다. 요게 10만이 개정됐다. 그리고 1급은 고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몇 층이죠, 이제?
30층 이상, 높이는 120m 이상이죠. 그리고 연면적이 15,000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면적이 15,000 이상인데 아파트만 제외됐잖아요. 연립주택이 제외됐다는 게 이제 개정된 겁니다. 연립주택도 제외되고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됩니다. 가연성 가스는 1000톤 이상 1급이었고 2급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 설비에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 허가받은 시설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자, 지하구는 2급이죠. 업무관리 대상 보물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물입니다. 자, 3급 보시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개정되냐면 1번이 개정해 1번이 추가된 겁니다. 1번.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도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된다. 3급.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가장 쉽죠, 지금. 교육만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교육 받아가지고 자격증 따면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 취직이 된다는 거지. 소방안전관리자 취직이래요. 왜 그런다면 이제는 하나 더 늘어났잖아. 옛날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만 3급을 두게 되는데 지금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전부 다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소방안전관리자는요 굉장히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겁니다. 나오지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반반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게 이제 여기에 과거에 20만이었던 것이 없어지면서 10만으로 바뀐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그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원별이라는 게 있는 권원별이 뭐냐면은요, 만약에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주상복합 건물이거든. 그럼 여기는 이제 백화점이 있고, 여기는 아파트단 말이죠.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파트는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입대의가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입대의가 결정합니다. 의사결정은. 그런데 백화점은 의사결정은 입대의가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죠? 관리단이 합니다. 관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관리단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이 권리의 원천이 서로가 다르단 말이죠. 다를 때는 따로따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 그 다음에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권원별 권리 원천이 다르잖아. 다르니까 소방안전관리자를 이제 따로따로 두자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 중간에? 애매하게 이 백화점과 아파트 요 사이가 불이 나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는 게 뭐다? 요거 맞추신 분은 공부 많이 한 건데. 이 권원별은 같이 따로따로 두잖아요. 따로따로 두는데 이 아파트는 하나의 몸체잖아요. 몸체를 다 관리한 사람을 뭐라 한다?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게 된다. 이 중에서 근데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정할 수도 있고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두는 거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로 합니다.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반드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권원별도 하고 뭐도 해야 돼요. 총괄도 또 해야 돼요. 총괄을 두게 된다. 그 옛날에는 한 사람만 두면 되는데 그 중복에서 한 사람만 공동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뭐였나?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공동. 그 기존에 저기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님들은요, 공동 옛날에 이거 부를 때 권원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선임하면 돼요. 한 명. 2급 이상. 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개정이 뭐라 됐냐면은 이제는 공동으로 안 하고 따로따로 해라. 따로따로 하는데 이걸 단 이제 총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또 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 전체를 옛날에 공동만 했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을 잘 안 듣거든. 이게 우리 직속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되 따로따로 두고 또 따로따로 두면서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또 선임한다. 이제는 중복으로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군원별 선임은 1번 복합 건물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는 11층 이상, 연면적은 3만 이상입니다. 그 갈로 속에 3만 넣었어요. 3만. 갈로 안에 3만 이상. 그럼 지하상가, 지하터널, 지하가.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전통시장 지나갈 때마다,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 지나갈 때마다 무슨 별? 권은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 대상이다.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가겠습니다. 그때 내가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번. 관계인의 화재 예방 안전 의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별도로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시설물의 관계인이 안전 진단까지 받도록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거 15가지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한 5가지만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시설은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의 실시입니다. 그래서 반다가 1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건축이 돼가지고, 43조의 소방안전 특별관리, 아까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있었죠? 이런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는 사용 승인이나 완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최초의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은 5년입니다. 5년. 그 갈로 속에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로 받아야 된다. 최초로. 아까 특별관리 소방시설물의 종류를 한 5가지 소개했죠? 그게 이제 최초로 받는 거는 5년이 경과한 날이, 그게 사용 승인이나 완공검사를 받으면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또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등급이 우수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받고, 양호나 보통 나왔다면은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받고, 미흡이나 불량은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게 됐다. 그리고 이제 전기사법 넘어갑니다. 전기 공급을 거부를 왜 할 수 있냐면은 전기 요금을 안 내니까 전기 공급을 거부하겠죠. 그럼 그 사유가 한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가. 12가지가 있는데 개정된 거는 9번, 10번, 11번입니다. 9번, 10번, 11번. 자, 9번부터 봅니다.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의 전기 공급으로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이나 전력 개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일반용 전기 설비의 사용 점검 안 받고 전기 공급을 요청한다. 10번. 11번.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전기 공급의 정지를 요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사업법에서 이제 개정된 거는요, 27번입니다. 요거는 3가지밖에 개정된 게 없어요. 그게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7번 테마에 우리가 전기 공급을 거부죠.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쭉 1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2가지가 있단 말이죠. 1번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12번째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9번하고 10번하고 그 다음에 11번까지 있죠. 요 3가지가 이제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 놓으세요. 9번, 10번, 11번이 신설된 겁니다. 그 3가지만 이제 신설됐는데, 그럼 제가 이제 갈로를 몇 번을 쳤습니까? 6번을 쳤죠. 6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에서 이제 6번인데요. 요 중간에 보면은 6번이 있습니다. 6번. 6번에 제가 이제 처음에 무슨 용 전기설비라고 됐냐면은 발전용이죠. 거기다가 발전이라는 말을 써넣어보세요. 발전용 전기설비가 정기적인 보수기간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보수한다 그럽니다.
정기적인 보수기간이다.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정기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가동시키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전기 공급을 뭐 한다?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예, 정기적인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 공급을 거부한다. 예, 그런 이야기죠. 예, 이거는 무슨 사업자만 해당된다고? 발전 사업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전 사업자만. 그 시험이 자꾸 요것만 냅니다. 발전 사업자만 해당이라고 됐죠. 그죠? 예. 왜? 발전용 전기 설비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기 판매 사업자는 여기 해당이 없죠? 예, 다음 중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발전 사업자만 해당된다 했잖아요. 그럼 전기 판매 사업자는 해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6번이다. 6번. 요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 판매 사업자가 나오면은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예.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지. 예. 6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번 보세요. 8번을 보면은 9번, 10번, 11번을 묶었습니까? 요거 이제 개정된 거야. 이 9번, 10번, 11번을 테두리 딱 해버렸어요. 요거 테두리 빨간 걸로. 요게 이제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9번, 10번, 11번이 개정된 거고요. 추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은 잘 나오는 게 6번하고 8번입니다. 8번. 그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일정한 시기까지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미리 전기 공급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안 하면 전기 공급을 거부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자,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제목은 뭡니까? 대량 전기를 사용을 할 때 사용 시에 사용 예정일을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된다. 미리 내가 얼마 정도 전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예정일 미리 통지를 해줘라. 언제까지 통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밑에 이제 5천 나옵니까? 5천 킬로와트. 그 다음에 1만 나옵니까? 1만 킬로와트. 그 다음에 10만 나오죠? 10만 킬로와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만. 이렇게 30만. 자, 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30만 킬로와트. 근데 이제 일반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 일반 업무 시설이죠.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 시설. 일반 업무 시설은 2000이죠. 2000 킬로와트가 기준이 됩니다. 그럼 5000 킬로와트 이상 1만 킬로와트 동그라미 미만을 말합니다. 우리 약속 있죠? 약속? 이 동그라미가 뭐라고? 미만. 요거는 이상이죠. 이상. 요게 미만. 항상 요까지는 미만을 말합니다. 미만 이상이라는 뜻이지. 너무 이상이고요. 요까지가 미만 이상. 그러면 자, 1만 미만까지는 요 부분이죠. 그럼 사용 예정일 며칠 전까지? 여기 1년 전까지 사용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전까지 미리 요청. 통지가 뭐냐? 요청 안 하면은 공급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1년 전까지 해주라. 그 다음에 만에서 10만까지. 그죠? 10만 미만까지는 2년 전. 여기는 2년 전. 여기가 이제 2년 전입니다. 사용 예정 2년 전. 그 다음에 10만에서 30만까지, 30만 미만까지는 3년 전까지죠. 맞습니까? 여기 3년 전이고, 30만 넘으면은 4년 전이죠. 그러니까 표를 하나 만들어 보니까요, 이거를 시험장에 딱 가서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제가 오피스텔은 아까 무슨 시설이라고 했어요, 제가? 일반 업무 시설. 일반 업무 시설은 2000kW. 자, 그러면은 사용량이 5000kW 이상 1만 kW 미만. 동그라미 미만이죠. 1년 전까지 미리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1만에서 10만까지 미만은 2년 전까지, 10만에서 30만 미만은 3년 전, 30만 이상은 4년 전이죠.
요거 표를 잘 하나, 요 표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5천, 만, 10만, 30만 이렇게 적어 놓고 하나씩 하면 됩니다. 1년, 2년, 3년, 이상은 4년. 그죠? 요거 표를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사업법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 출제가 가장 빈도가 높은 게 요겁니다. 지금 매년마다 여기서 나와요. 왜 요것만 암기해가면 한 문제 맞추는데 왜 안 하냐고 이거를. 그 사람이 뭡니까 30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뭔가 예측을 약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점쟁이는 아니고, 예? 야, 요번에 이렇게 어려운 건 한 번 정도 내겠지. 이런 식으로 예측은 되거든요. 꼭 뭐 예측이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예. 자, 이상으로, 예, 개정특강을 모두 마칩니다. 마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딱, 2시 딱 마치잖아요, 제가. 예. 앞으로 강의도요, 약속을 딱딱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화요일하고 수요일을 이제 그 요약집을 가지고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요약집에 없는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프린트물을 나갑니다. 프린트물로 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의 때마다 또 그 쪽지 시험을 칩니다. 쪽지 시험을 여러분들 직접 치는 게 아니고, 시험 강의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쉬는 시간에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또 자료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공부한 거는 그날 소화를 할 수 있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날 9시 40분에 만나 뵙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자, 오늘 여기까지 모두 개정 특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